코 성형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콧대나 코끝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콧볼하고 콧날개까지 예쁜 코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예, 우선 답변에 앞서서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를 코끝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을 콧볼이라고 하는데, 콧볼이란 또 콧날개란 그리고 콧방울이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사실 같은 얘기예요. 외국 단어는 하나인데 한글로는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는 콧볼에 대해서 콧볼 폭이 넓다, 콧볼의 두께가 두껍다, 아니면 콧볼이 처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코에서 코끝과 콧대도 중요하지만 콧볼도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러면 콧볼은 코끝, 콧대와 달리 절개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수술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축소도 하고 늘릴 수도 있다는. 늘리진 못하고요. 주로 이제 축소죠. 얼굴을 5등분 한다라고 봤을 때 눈 사이 폭과 콧볼 폭이 비슷하면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거기에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콧볼과 비주가 비슷한 선상에 있으면 우리가 아이들을 하거나 아니면 비주가 살짝 내려와 있어도 되고요. 특히 옆에서 봤을 때는 콧구멍 사이로 비주가 한 1mm 정도 보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콧볼 축소는요, 기본적으로 콧볼이 넓다라고 생각됐을 때 하는 건데, 내측 절개하는 방법과 외측 절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측 절개라고 하는 것은 콧구멍 안쪽에서부터 콧볼의 밑에 하단 경계 부위까지 이제 절개를 하고, 이때 이제 피부 여분을 도려내죠. 그리고 실로 오므려 주는데 이걸 신칭이라고 합니다. 내측 절개는 안쪽에 흉터가 주로 있고 이 경계 부분에 살짝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눈에 많이 띄진 않아요. 사실 동양인에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단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콧구멍에서 콧볼로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하게 이어지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흉터가 이제 눈에 덜 띄고요. 이 부분이 살짝 피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콧볼 축소를 하게 되면 이 고랑이 좀 찝혀 보인다든가 아니면 이 콧볼이 살짝 붙어 있는 이런 느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주의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외측 절개법인데요. 이거는 콧구멍 안쪽에서부터 콧볼 바깥쪽까지 절개를 하고 수술하는 건데, 아무래도 피부를 도려내는 절제량이 많기 때문에 콧볼 폭만 아니라 콧볼의 크기 이런 걸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동양인에서는 이 피부가 약간 지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서양인에 비해서 흉터가 눈에 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외측 절개는 콧볼이 큰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콧볼 축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환자분들이 콧구멍은 작고 콧볼 두께가 두꺼운데 콧볼이 크다라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사실 콧볼 축소를 하게 되면 콧구멍도 더 작아지거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호흡하는데 기능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는 있어요. 콧볼의 두께를 줄일 때 콧볼의 경계 부분 피부와 그 안에 지방 조직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서양인에서는 흉터가 좀 눈에 덜 띄기 때문에 시도가 될 수는 있는데, 사실 동양인에서는 이 흉터가 너무 눈에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은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콧볼을 확대하는 수술이 있을까요? 콧볼을 축소하는 거는 우리가 여분의 피부를 도려내지만 콧볼을 확대하는 수술은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콧볼 축소를 할 때도 한번 줄이고 나면은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보존적으로 하거나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콧대에는 막 필러도 넣고 뭐 지방 이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데, 시술하더라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개원가에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술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필러나 지방 이식 대신에 콧볼 경계 부분에다가 연골 이식을 해요. 우리가 이제 비공 내리기로 하는데 조금 더 도톰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콧볼이 내려가 있는 경우에 콧볼을 올리는 비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술은 행해집니다. 하지만 이 수술이 실제로 보면은 내측 절개를 통해 가지고 이 베이스를 위에 볼막 쪽에다가 실로 고정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우리가 웃잖아요. 그러면은 이 실의 힘이 느슨해지고 위치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한적으로 권해드리거나 가급적이면은 그닥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콧볼을 올리는 거에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내리는 수술은 거의 행해지지 않습니다. 비공 내리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콧볼이 패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계 부위에다가 연골 이식을 해서 이 패인 부분을 내려주는 비공 내리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보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콧볼의 베이스 부분을 내리는 수술은 실제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콧볼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콧볼이 넓지 않은데 코끝이 낮아서 퍼져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콧볼은 정상인데 비주가 들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처져 보이는 건데 이게 이제 처져서 올리고 싶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사실 세분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신 다음에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지 수술 계획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조댓 구알 부탁드립니다.